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 서버 IC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서버 IC와 서버 IC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채널 중에, 서버 IC 중에 이제 중요한 이사 E2A 카드, 이제 모션 카드죠. 모션 전용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A를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전용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E2A는 PMAX 스타일 서버 인터페이스 회로 2채널 혹은 4채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여기에요. 2채널 혹은 4채널을 제공하는 축 확장 보드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서버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뭐가 있죠? 아날로그 플러스 마이너스 10V 속도 제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0V 토크 제어, 그리고 사인파 아날로그 플러스 마이너스 10V 위상 전류 제어죠. 그 다음에 펄스와 방향으로 인한 커맨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토크 제어를 거의 위주로 써봤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둘, 셋 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대부분이 토크 제어였어요. 자, 물론 이거는 산업 현장 특성마다 다릅니다. 다른 현장에는 오히려 토크를 안 쓰고 다른 것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했던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E2A 카드는 하나의 서버 IC로 4개의 인터페이스 채널을 제공한다. 이거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4개의 인터페이스 채널을 제공하며 이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출력 면역 신호 모음이고, 구성 방식은요, 펄스 디렉션, 그 다음에 DAC 출력, 그 다음에 3채널 차동 혹은 싱글 핸디드, 혹은 8개 인풋 플래그, 2개 아웃풋 플래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 DAC죠. 제가 썼던 건요. 그래서 옵션에는 어떤 게 있냐? 1A 옵션. 원래는 이 카드가요. 카드를 보시면은 카드가 이 딱 하나거든요. 한 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옵션으로 여기 보시면 추가 커넥터가 있죠. 이 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2채널짜리예요. 보시면은 채널이 2개죠. 입력부, 출력부에서 채널이 2개예요. 근데 이 확장 보드를 추가를 해서 총 4채널, 그죠? 4채널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옵션 1A고요. 1D는 서버 IC에서 PWM을 위한 얘기인데, PWM은 추후에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DB는요, 출력과 입력이 D서브 15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터가 일반형 터미널 블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서브 15핀이 있어요. 근데 이 D서브 15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4채널 혹은 2채널 혹은 4채널 채공하는 확장 보드가 하나짜리, 그 다음에 이제 4개 채널까지, 그러니까 총 4개의 서버죠. 그죠? 4개의 서버랑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서버 IC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장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블록이 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B 블록. 그 다음에 이제 점퍼가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23이라는 점퍼가 있어요. 그래서 E2A를 여러 장 사용하면은 이제 보드에 클럭이 동기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드가 동시에 명령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클럭의 동기화가 필요한데,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카드가 하나, 여기 보시는 게 이게 E2A 카드는요,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개가 들어갔을 때 이 2개의 클럭을 동기하기 위한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첫 번째 카드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23을 23에 연결을 하고, 다른 보드는 리시브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이브 같은 개념이죠. 기준점, 그 기준점을 따라가는 보드죠. 그 보드를 맞춰야 되는데, 펌웨어 버전이 1.937이면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쓰실 때 이제 펌웨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점퍼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펌웨어 버전이 뭐 1.937이라고 해서 점퍼를 그렇게 설정했는데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점퍼를 시켜도 되니까 이왕이면은 점퍼를 시켜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점 보겠습니다. 다음 점은 딥 스위치입니다. 이제 ACC E2A 보드의 서버 IC 설정을 위한 딥 스위치죠.
여기 보시면은 옆에 확대된 거거든요. 확대된 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부터가 1이에요. 보시면은 자 1,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오프예요. 그럼 자, 이 보드의 서버 IC 채널은 몇 번이죠? 이때 어떻게 했죠? 오프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카드의 서버 IC 채널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번의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 IC 딥 스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하고 장착을 하게 되면 베이스 어드레스가 몇이죠? 네, $78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 IC 채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제 다음 장 컨트롤 루프에 대한 얘기인데, 이사 E2A 보드가 이제 서버 드라이버죠. 서버 앰프한테 커맨드 포맷을 제공하는데 명령 포맷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E2A가 서버 앰프에 주는 게 이제 펄스 앤 디렉션. 우리가 위치 제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펄스를 주고 그에 따른 이제 방향. 뭐 1이 있으면은 여기 트루 상태죠. 트루 상태면은 CW, 펄스 상태면 CCW. 이런 식으로 펄스 앤 디렉션을 주는 게 있어요. 자, 이 펄스 앤 디렉션은 언제 쓰냐? 포지션 컨트롤, 그러니까 위치 제어 컨트롤이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서버 드라이버예요. 서버 드라이버고, 잠시만요. 서버 드라이버고요. 자, 포지션 루프, 위치 루프죠. 그 다음에 속도 루프, 토크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펄스 앤 디렉션이라는 신호가 커맨드가 쫙 나갑니다. 그럼 포지션 루프 컨트롤, 벨로시티 컨트롤, 토크 루프 컨트롤을 통해서 모터가 진행해죠. 그리고 모터가 돌면서 회전하면서 엔코더가 어떻게 돼요? 커런트 피드백, 벨로시티 피드백, 포지션 피드백을 줘요. 그 피드백을 토대로 다시 모터한테 회전을 시키고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요. 자, 서버 드라이브는 클로즈드 루프예요. 그죠? 클로즈드 컨트롤인데, 컨트롤러는 오픈 루프입니다. 왜요? 컨트롤러는 하는 게 없어요. 컨트롤러는 딱 얘들 100mm를 가잖아요. 100mm를 가라는 포지션 커맨드만 준 거예요, 이미. 그럼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편차 카운터가 있어요. 편차 카운터 할 일이 뭐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서버 모터에 대한 이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편차 카운터가 뭐냐 하면은 입력 대비 이제 현재 출력이 얼마나 갔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위치값, 속도값, 토크값을 제어해서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코더는 그에 따른 결과물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픈 루프, 포지션 커맨드, 포지션 루프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포지션 커맨드 이용해서 서버 드라이브는 모터 제어를 하고 지금 제어기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펄스량만 주는데, 이게 펄스 앤 디렉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주로 쓰죠? 사실 이제 고성능 제어기에서는 쓸 일이 없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고성능 제어기는 제어기 단에서 굉장히 고성능 빠르고 뭐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쓴 건데, 제어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앰프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제어기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제어기를 통해서는요. 물론 이제 다른 타사 제어기, 뭐 이제 이 위치 정밀도에서 밀리지 않는 제어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치 정밀도가 이 고성능 제어기에 비해서 중요치 않은 상황에서는 타사 제어기가 충분히 이 펄스 앤 디렉션으로 가능해요. 뭐 그렇다고 이게 막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다 이제 그 쓰임이죠. 쓰임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유맥이라는 제어기를 썼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대신 이 유맥 제어기 엄청 비싸요. 일반적인 PLC랑 같이 두고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아날로그 신호를 줄 수가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아날로그 신호를 주는데, 이건 언제 주로 쓰느냐? 네, 속도 루프 제어죠. 이때는 이 제어기, 컨트롤러가 위치 제어 루프를 가져가요. 그래서 속도 명령만 내립니다. 그럼 이제 서버 드라이브의 포지션 루프는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래서 속도 루프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 토크루프로 가고 모터가 돌고 마찬가지로 엔코더가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드라이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피드백을 제어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제어기는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위치 루프를 만들어서 위치가 안 맞는다 하고 그만큼 속도로 제어기의 명령을 더 주겠죠. 그럼 이 아날로그 값으로 제어기 명령을 주고 이 벨로시티 커맨드를 받은 서버 드라이브는 서버 모터를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 위치 제어, 이게 포지션 커맨드 할 때도 당연히 엔코더가 제어기한테도 피드백 신호를 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선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토크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이대로 더 길어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끊고 2부에서 마저 뵙도록 할게요.